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14주년을 맞아서 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정당, 사회, 시민사회단체와 6.15 남측위원회 주최의 6.15 남북 공동행선 남측 행사를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올해 남북 관계에서 남과 북이 개성에서 해외가 3자가 모여서 막힌 남북 관계를 해소하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 교류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남북 공동행사를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막혀있는 남북 관계의 경색탑과 6.15 공동선언 정신으로 되돌아가면 막혀있고 얼어붙은 남북 관계가 해소될 것 같다고 누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남과 북에 막혀있고 얼어붙은 남북 관계가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존중하려는 마음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과 북 해외 민족 공동행사가 남측 정부에 의거해서 불허가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한 남북회의가 3자가 모여서 민족 화해와 단합을 깨하려는 민족 공동행사가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먼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는 오늘 아침부터 우리 광주시 송산동에서 통일쌀 경작지에서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고 우리 농민들이 통일쌀 모내기를 행사를 가졌습니다. 단순한 통일쌀이 아니라 막혀있고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우리 농민들이 앞장서서 뚫어내고 보고자 하는 그런 희망의 통일의 희망을 안고 오늘 통일쌀 경작지 모내기 행사를 아침에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전남에서도 오늘 순천 장대공원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 14주년 전남지역 행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14돌 기념 광주지역 기념식을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많은 지역사회 선생님 어르신들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선생님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잠시 제가 선생님 소개에 앞서서 내일 소개에 앞서서 잠시 빠진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세월호 참사와 그리고 이 6.15 공동선언의 발표에 당사자였던 전직 대통령 그리고 6.15 공동선언의 실천 강력으로 나왔던 14선언을 발표하셨던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남과 북의 정상들이 선언했던 당시에 북측의 북방위원장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애쓰다 먼저 가신 님들 고초를 겪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같이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불편하시더라도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빈 및 선생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민주화 통일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오신 선생님들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환 선생님 오셨습니다.
이수섭 선생님 오셨습니다. 배종렬 선생님 오셨습니다. 박동환 선생님 오셨습니다. 윤종순 선생님 오셨습니다. 홍범 의장님 오셨습니다. 현지 스님 오셨습니다. 샘법 스님 오셨습니다. 마간채 교수님 오셨습니다. 양철호 교수님 오셨습니다. 5.18 기념재단 오재일 이사장님, 김우식 회장님, 최운영 고문님 오셨습니다. 민청학년 이강 유성규 선생님 오셨습니다. 5월 어머니집 이명자 대표님의 6분의 어머님 오셨습니다. 네, 강주시의원 김영남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의원 최기영, 소재섭, 고영복, 김태진, 배진아님 오셨습니다. 네, 광주민주화운동연합 평화위원장 정우행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 주경미 상임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정교조 김영태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최영태 대표님 오셨습니다. 천도교 강원도정님의 5분의 선생님 오셨습니다. 공무원 노동자 강주본부 이재강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민주노총 강주본부장 박봉주 본부장님, 수석부본부장 박영수 부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오요열 강주시 농민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하동 정의당 강주시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민호 통합진보당 강주시당 위원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임낙평 전 한경련 대표님도 참석하셨습니다. 네, 민족문제연구소 이지훈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상 혹시라도 죄송합니다. 4.19 단체 총연합회 김영용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혹시 노락되신 분들은 저희 간부들이, 신문진들이 더 파악해서 소개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6.15 공동선언 14주년 강주지역 기념식에 김정길 상임대표님 모셔가서 14주년 기념 대사를 청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요일이고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에 선거를 치른 분들은 지금 이 시간쯤 잠이 제일 그리울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남북회가 모여서 개성에서 6.15 14주년 행사를 치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남북이 따로, 해가 따로, 전국이 따로따로 치러야 되는 이 세월들을 정말 감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감내는 이후에 우리들이 새로운 희망과 분노로서 폭발할 것입니다. 대사 14년 전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두 손을 맞잡고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던 감격의 순간이 바로 그때 같은데, 남북 대표들이 광주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목포의 눈물을 목이 터져라 함께 부르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한데, 오늘 한반도 상공은 전쟁의 먹거리 가득하고 한반도 들녘은 적대와 불신의 들길들만 창궐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드레스덴 구상으로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이루겠다던 박근혜 정부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신백년주의 천병으로 전락하여 군사훈련에 여념이 없으며, 이는 북핵 문제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매우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족 통일을 위해 아들, 딸들을 역사의 재단에 바친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라남도 민 여러분,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무시무시한 지각변동을 가져올 뜨거운 용암 덩어리들이 땅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향후 100년, 200년 동북아를 지배할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G2 시대를 열고 세계와 동북아 질서 재편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이에 맞서 일본 우파 정권은 대동아 공영이라는 지난 세기 해묵은 야심을 실현하기 위해 평화헌법 개정을 준비하면서 사실상 재무장을 시작하였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이러한 각축은 북한에서 자본 투자 전쟁으로 시작되고 있으며, 머지않아 청일전쟁의 21세기식 대열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어 중국, 일본 자본이 북한에서 기틀을 잡게 되면 남북 통일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통일이 되더라도 빈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런 시기에 남북이 하나가 되어 민족 공동체 내의 분업으로 산업 토대를 구축하고 주체적으로 평화체제를 준비하면서 동북아 정세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차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다음을 요청합니다. 첫째, 천안함 사태 이후 적대 정책을 주도했던 5.24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상호 신뢰의 바탕에서 남북 교류와 협력을 재개할 것이며, 둘째, 하루빨리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남북 분업에 의한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지하자원의 공동개발과 전기, 철도, 통신, 에너지 등 인프라 공동건설을 위한 협의를 필시작해야 하며, 셋째, 미중을 일시한 육자회담을 통해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보장받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도민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갈망해오던 평화적 통일은 5월 광주 항쟁의 역사적 정체성이며 7천만 결여의 염원입니다. 또한 5천년 역사의 우리 민족의 최대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투자사 골드만삭스는 남북이 통일이 되면 2040년 통일 한국 경제는 일본과 독일을 뛰어넘는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꿈의 나라를 펼 수 있는 통일의 시대, 우리 청년들이 웅변기상을 펼 수 있는 동북아 시대가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광주가 앞장서서 영광스러운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14년 전 6.15 공동선언을 기억하십니까? 네, 다들 기억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14주년이 지났지만 14년 전 남과북의 두 정상이 만나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그리고 평화와 통일, 번영의 이정표였던 6.15 공동선언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4주년이 지난 지금 6.15 공동선언이 갖고 있는 그 의미와 그 정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평화와 통일의 길은 달리 있는 게 아니라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는 길에 있다는 짤막한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금단의 선을 넘어갑니다. 제가 다녀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6.15 공동선언의 그 감격과 그리고 통일에 대한 희망, 꿈이 다시 한번 생각나는 영상이었습니다. 다른 것 무엇보다도 6.15 공동선언의 그 정신, 다시 한번 제2의 6.15 공동선언 이행과 실천의 길에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이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전에 내일 소개할 때 빠지신 분 있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홍인아 시의원님 그리고 조호섭 시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14주년 독립적 기념사에 축사를 해주실 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주광역시장님을 대신해서 오영국 행정부시장님의 모셔서 축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축사를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남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가자고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발표 14주년을 맞아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6.15 정신을 바탕으로 통일의 의지를 불태우고 계시는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광주 전남 본부 김정길 대표님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선택을 받으신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당선인과 장희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당선인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자리가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14년 전인 2000년 6월 존경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손을 맞잡으며 남북 간의 교류, 협력, 평화를 전 세계에 약속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6.15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정상이 분단 반세기 만에 처음 얼굴을 맞댄 것 자체가 분단사의 새로운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으로 전 세계의 주목과 찬사를 받았고, 실제로 남북 화해와 협력, 경제 교류, 이산가족 상봉 등 여러 면에서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다시 만나 14 남북 정상선언을 채택하면서 6.15 정신을 한 발짝 진전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는 남북관계가 경색되며 6.15 공동선언은 진전 없이 후퇴하고 있어서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는 지난 2011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등을 통해서 세계적인 민주, 인권, 평화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광주가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통일에 대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자 시대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광주는 인도적 자원의 대북 쌀 지원이나 생필품과 의약품 지원, 그리고 383일 앞으로 다가온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여 남북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어 하나의 전환점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북 통일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을 갖춘 김정길 상임 대표님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님들께서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6.15 공동선언 14주년을 맞아 6.15 정신을 되새기며 통일에 대한 염원을 한데 모이는 뜻깊은 시간이자 지난날 우리 선조들이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책무 중의 하나인 평화 통일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윤장현 강주광역시장 당선인님으로부터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들 하셨습니까? 어르신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기도 하고 송구합니다. 일일이 못 찾아뵌 것 용서하십시오. 한 분 한 분 뵙는 얼굴들이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서 애써오신 자랑스러운 광주의 역사이시고 긍지이십니다. 한편 얼마나 지금 속이 상하고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저도 아침에 통일살 모짜리 같이 할 줄 모르는 모심기 함께 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기념식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어야 될 때인지 역사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14년이 지난 오늘쯤이면 신의주의 광주와 함께 신의주 동포들을 위한 광주 진료소가 생겼다, 이런 소식을 나눌 수도 있고, 그동안 광주에서 보냈던 경운교와 벼이양교와 여러 농기구를 통해서 많은 식량들이 증산했던 현장 협동농장에서 저희들이 함께 가서 모내기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정일 대표께 며칠 전에서 사임을 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 선거에 나오기 전에 6, 7개월 전에 YMC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의 직책은 전부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6.15 공동이 상임대표는 내려놓지 않겠다, 이건 시민운동이 아니고 민족운동이기 때문에 저는 내려놓지 않겠다, 그런 뜻을 갖고 함께 왔다가 이제 당선자 신분이 돼서 제가 김정일 대표께 이제 다른 위치에서 일에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청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 감회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광전남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 처음 만들어서 이사장 하면서부터 그 일들을 쭉 해왔던 여러 일들을 통해서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저희 믿음의 말씀을 전한다면은, 동력의 동포들은 분명히 남녘의 동포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항상 민족이 하나 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확신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북쪽을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은 분야의 분들을 만났었는데, 만날 때마다 남쪽에서 왔습니다, 그럼 반갑습니다. 우리 남쪽 선생님들 오셔서 우리 이렇게 함께 해주신 거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힘써 주셔서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통일된 세상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애써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어느 누구에게나 이렇게 듣게 됐다는 보고 말씀과 더불어서, 비록 그게 지금 6, 7년 교류가 끊겼다 하더라도 전 지금 단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조선족을 통해서 지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원정 이민병원에 보내놨던 백내장 수술 기구는 녹이 슬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된 도리로서 민족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문제를 삼고 요구할 것은 요구할 저희들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것인가? 이 자리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서 애써주신 많은 자랑스러운 시민들이 계시는데 정말 우리 젊은이들은 학생들이 있는 것인지 우리들은 또 그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해왔던 가치와 경험을 그들에게 손을 건네잡고 자랑스러운 광주의 후세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또 얼마나 손을 건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광주가 어쩌면 정치적으로 경제사회적으로 조금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채워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지역에 비해서 광주만큼 당당한 역사가 살아있었고 미래에 대한 가치와 비전을 끊임없이 자임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만큼은 우리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반드시 열고 품고 손을 건네서 가는 그런 자랑스럽고 당당한 광주의 몸짓이 여러 영역에서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5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런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또다시 이루어낸 이어져가는 펼쳐지는 민족의 화해와 협력과 평화를 하는 그 역사가 새롭게 다져지는 그런 날을 기원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손내서 힘을 잡으십사. 광주에서 그 기운을 만드시고 광주는 늘 여러 선택해서 그래 왔습니다. 그게 광주이고 그게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어가는 큰 물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주역이시고 또 그 주역들이 여러 어르신들이나 선후배 재연으로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광주의 자랑스러운 후손들도 그 손을 건네잡는 그 일 또한 저희들이 서로 다짐해야 되겠다는 저도 각오를 하면서 이후 여러 시정 현황에서 광주의 가치 그리고 민족의 화해 협력에 통일에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소홀함이 없이 협력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희국 광주광역시 교육감님의부터 축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 장희국입니다.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벌써 14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하지만 현재 남북 관계를 생각할 때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에서는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뤄놓았던 남북 화해와 협력 평화의 길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통일 대박을 운운하면서 통일을 말하고 있지만 남북 관계에서 일방 통행만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과 북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참 커가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는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에
쌓았던 신뢰를 모두 잃고 이명박 정부와 현 정부에서 대립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 거리는 점점 멀어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현실을 생각할 때 정말 답답합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14년 전 2000년에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될 당시 그때에도 그랬습니다. 전쟁 이후 50년 동안 대립과 갈등을 반복해온 남과 북의 정상들이 함께 만나서 손을 잡고 공동선언을 하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또 누가 기대했습니까?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었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발표였습니다. 우리 남과 북은 그날 이후 2007년 한 차례 더 정상회담을 갖고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약속을 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의 개발 등 교류 협력이 이어지고 관계는 점점 개선되고 가까워져 갔습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아무런 남북 관계 속에서 지금이야말로 6.15 공동선언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실천을 다짐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남북관계가 경색될수록 한민족의 평화와 통일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지난 2012년 동북아시아 한민족 교육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 그 범위를 확장해서 다양한 평화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통일 관련 기관과 통일 관련 운동단체들과 연대해서 다양한 평화 통일 수업을 지원하고 평화 통일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청소년들의 평화 감수성과 통일 의지를 높여서 남과 북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해서 궁극적으로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된 이후 한반도의 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평화통일교육에 누구보다 열심을 가지고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통일 코리아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러한 기념식을 준비하기 위해 애쓰신 6.15 공동실천 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 김정길 상임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그동안 통일을 위해 애써오신 어르신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6.15 남북 공동선언의 첫 번째 조항을 되새기면서 결국 우리는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다짐을 거듭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통일이 될 때까지 더욱 지혜와 힘을 모아서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처 소개 올리지 못한 분 두 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혜옥 전 북구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노영숙 올 어머니집 사무총장님도 오셨습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데요. 정교조해드리는 광고 하나 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17일 화요일 6시 신창동 정교조 사무실 앞마당에서 지역의 시민사회 대표님들과 손업의 동료들을 모시고 작은 잔치를 연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늘 14주년 광주지역 기념식에
기념공연으로 와주신 노래패 우리나라를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둘, 셋, 셋. 예, 셋. 좀 많이 더우시죠? 지금 여기 에어컨이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오늘 굉장히 날씨가 뜨겁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6.15 14주년 이렇게 돌아보니까 영상도 보셨겠지만 사실 그 저희들도 그 중요한 현장의 그 순간들에 노래로서 그 함께했던 그 기억들이 좀 새롭게 나는데요. 항상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쵸? 하지만 더 뜨거웠던 거는 우리가 6.15를 기점으로 정말 남과 북이 항상 함께 무엇이든 도모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과 그런 확신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지난 보내왔던 그런 기간들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우리 마음이 더 뜨거웠던 그런 지난 14년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지금은 비록 많은 장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혹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이름이 우리나라잖아요. 자, 대충 이렇게 딱 감이 오시죠? 하나된 우리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저희들의 의지로서 그런 노래를 부르겠다라는 저희들의 다짐이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15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나라라는 노래패를 이름을 딱 짓고 났더니 바로 6.15 선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우리나라라는 이름에 맞게 저희들의 본분과 저희들의 또 사명을 잘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가야 할 길에 우리 광주에 계신 우리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지금 어제도 서울에서 굉장히 큰 대중 행사를 했었거든요. 아직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우리 민족이 바라는 하나됨을 위한 우리들의 바램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저희들이 더 나이 들 때까지 저희들 좀 이름값 할 수 있게 많이 좀 써먹어 주십시오. 아시겠죠? 저희들 인사드리고요. 신나게 우리 다시 한번 노래로나마 신나게 우리 통일의 기찻길로 한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노래패 우리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원래도 왔는데 하나 더 하고 가겠습니다. 예, 어제는 저희가 미리 하루 전에 내려왔습니다. 어제는 우리 세월호 함께 그 추모하는 음악회에서 저희들이 또 함께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어려운 지금 때일수록 우리 서로의 힘을 믿고 그리고 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민족의 하나됨 그것으로 모든 이 어려움들이 다 잘 풀릴 거라고 저희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철망 앞에서 어제 우리 시민분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오늘 선생님들과도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노래 중간중간에 라라랄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망 앞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la
부르겠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과 평화와 통일을 노래로 실천하는 노래표류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작 이 통일운동에 앞장서야 될 청년 학생들을 소개하기 못해서 청년 학생 소개 올리겠습니다. 대한대학 청춘의 지성 대표 정진주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주전남 청년대 유영미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전주현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시민주권행동 공동대표 문홍 정달성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14주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6.15 공동선언 실천의 길에 나설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장, 교육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사회단체 대표님들, 우리 함께 다짐하고 다시 한번 6.15 공동선언을 실천의 길에서 우리 만날 것을 약속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강주가 5월 정신에 강주가 어목했던 80년 5월에 독재 타도와 민주주의를 쟁취하면서 반드시 평화와 통일로 민족 공동체를 완성하고자 했던 강주가 전남이 이제 다시 한번 6.15 공동선언 실천의 길에 나서서 반드시 강주가 앞장서서 한반도 화해와 평화협력의 시대를 열어나가자는 발언으로 장원건 6.15 공동이 강상구 지부 대표님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2014년 여름호 창작과 비평에 보면은 통일 대박론과 변혁, 분단 변혁을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부터 특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이야기했지만은 바로 독일에서 선언한 것이 북녘 땅의 소통 부재로 침몰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월호 참으로 참사의 그 아픔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가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함께 서로 가야 됩니다. 시민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만나야 합니다. 만남이 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이 만났듯이 정상이 만나는 길은 국민들이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6.15와 14 선언 이후에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평화나 통일보다는 돈이 우선이고 안전보다는 사람이 우선이지를 못하는 권력이 우선인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14주년 6.15 공동선언, 그 다음에 실천입니다.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만나야 합니다. 만남의 길에 있어서는 문익환 목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 총 맞아서 죽더라도 걸어서라도 갈퇴해야 하는 꿈을 비는 그러한 마음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꿈을 비는 그 마음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만나야 합니다. 만날 때에 꽃과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꽃은 화려하게 피었을 때 사람들은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힘이 없고 냄새가 나지 않으면 버리는 것입니다. 만날 때 지우개처럼 잊어버리는 만남이 있습니다. 만날 때 건전지처럼
힘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 만나는 그런 만남이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생선과 같이 비린내 나는 그런 만남도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만남은 북측과 남측이 진정한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타인에 대해서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만남. 세월호 참사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슬퍼했습니까? 그러나 선거로 망각의 강물로 지워져 가버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손수건처럼 함께 우는 자와 울어줄 수 있는 이런 만남, 북녘 땅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자세가 오늘을 기념하는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만나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소통을 해야 됩니다.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통일 대방론을 이방론을 드레스덴에 선언을 하고, 그런데 북한은 화가 났습니다. 왜 당사자끼리 대화는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느냐? 소통 부재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상 가족 상봉도 했지만은 그는 계속 통일 드라이브가 되지 못했습니다.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마음과 마음을 열고 가슴과 가슴을 열어서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6.15 공동선언 실천입니다.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기념식으로 끝나지 않고 선언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창작과 비평에서 이야기하듯이 생활화와 일상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당장 그것이 무슨 길이겠습니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냐하면은 아무리 통일은 개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월호의 참상과 함께 6.15 공동선언은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념하면서 함께 만나고 함께 소통하고, 그래서 우리가 남과 북이 북과 남이 하나 되는 이런 아름다운 통일 평화로운 세상을 여러분과 함께 준비하고 함께 마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평화의 행진을, 통일의 행진을 계속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대막바지인데요.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15 공동선언은 실천하는데 그리고 이행하는데 평화 통일의 길이다, 그 지름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2014년인데요. 다시 한번 제2의 6.15 공동선언 실천의 길에 나서자는 내용으로 짤막한 영상을 하나 보고요. 마지막으로 남가북 회의가 6.15 남북 공동선언 14도를 맞아서 남가북 회의가 공동으로 발표한 호소문을 우리 낭독하는 걸로 해서 오늘 14주년 기념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짤막한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닷새 동안 서해 5도 일대에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시작됩니다. 소형 무인기가 북한의 소형이라는 우리 측 조사 결과를 북한이 부인하자 국방부 대변인이 북한은 나라도 아니며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강력된 비판. 세력이 유가족을 종북 좌파로 매도하고 선거철에 북한이 거론된다면서 이런 게 바로 보수의 정치라는 격한 비판도 등장했습니다. 증거 조작이 사실이고 국정원 대공수사 팀장과 팀원들의 기획작품이었다고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내려진 오이사 조치로 남북 경협 사업은 크게 위축됐습니다. 3조 원까지 늘었던 남북 교역액은 7천억 원으로 위축됐고 남북 경협을 했던 기업 3곳 가운데 한 곳은 문이 닫혔습니다.
결정이 그동안 경색됐던 남북 관계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국제대학 스포츠 연맹이 오는 2025년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하계 유니버시아드에서 남북 단일팀 출전을 시행했습니다. 바로 마지막 순서인 남북회의 공동호소문 낭독을 최영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님 모셔서 낭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일본의 침략과 남북 분단을 합리화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또 6.15 공동선언과 십자선의 주역이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님을 반인륜적 언사를 동원해서 비난하는 이런 시국, 이런 사람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추천한 이런 상황에서 남북 화해와 통일을 다짐하는 그런 호소문을 낭독하겠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14도를 맞으며 해내외 온 결의에게 보내는 호소문. 오늘 우리 결의는 분열과 대결의 비극을 끝내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 공동 번영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뜨거운 의지와 굳은 신념을 안고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14도를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선언은 조국 통일의 목표와 대원칙, 그 실천 강도를 우리 민족 모두의 합의로 승화시킨 기념비적 문건이며 민족 최고의 통일 대강이다. 6.15 시대가 열리면서 분열의 고통으로 얼어붙었던 우리 결의가 마음의 문을 열고 혈육의 뜨거운 정을 나누며 하나로 이어졌고,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왕래와 접촉, 공동해합과 협력 사업이 활발히 벌어졌다.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이 연이어 이루어졌으며 남북 사이의 철도와 도로가 원안의 군사분계선을 넘어 하나로 연결되었다. 또한 금강산 관광과 개성 공업지구를 통하여 민족 경제의 발전과 공동 번영의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다. 14선은 그 모든 성과에 토대하여 6.15 시대를 평화와 통일 번영의 시대로 더욱 활짝 열어나가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었다. 이것은 6.15 남북 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 생명력의 뚜렷한 과시이며 공동선언 이행을 통하여 우리 결의가 이룩한 민족 공동의 소중한 결실이었다. 그러나 지난 6년의 세월은 6.15 공동선언이 공동연히 부정당하는 비정상의 세월이었다.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었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공동 번영을 위한 모든 사업들은 중단되었다. 금강산 관광길이 끊어지고 개성 공업지구 가동이 멈춰져 있었는가 하면 민간단체들의 통일 해합과 협력 교류마저 중단되어 결국 불신과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해마다 봄이 되면 한반도에는 민족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이 되풀이되었다. 이러듯 6.15 공동선언을 부정한 결과는 대결과 적대의 악순환이었다. 이제 전쟁의 일기를 걷어내고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집행을 이어오는 유일한 출路오직 6.15 공동선언을 확고히 존중하고 이행하는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 6.15 선언의 기치 밑에 분열과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화해와 협력, 나라의 통일과 민족 공동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은 우리 결의에게 주어진 지상의 과제이다. 분열과 고통을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 남과 북, 해외 온 결의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반드시 제2의 6.15 통일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남과 북, 해외 정당, 단체 인사들을 가장 폭넓게 망라하고 있는 6.15 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온 결의의 통일 의지를 대변하고 6.15 통일 시대를 개최해 나가는 주역이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과 북 해외 측위원회는 조국 항복 70도를 1년 앞둔 올해를 제2의 6.15 시대를 여는 획기적인 전환의 해로 만들기 위해 전민족적인 통일운동 조직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6.15 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가 주동이 되어 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남과 북, 해외 각계층의 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남북관계 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조국 항복 70도를 삼천리 강토의 평화와 통일의 열풍이 들끓는 뜻깊은 해로 제2의 6.15 통일시대의 출발의 해로 기어이 만들어 갈 것이다. 남과 북,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여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6.15 공동선언 이행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해 나가자. 해외 내외의 온 결의여 제2의 6.15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 노력을 아낌없이 바쳐나가자. 우리 민족의 슬기와 힘으로 더욱 새롭고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화해와 협력, 통일과 공동 번영의 새 시대를 개척해 나가자. 2014년 6월 15일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6.15 공동선언 실천 해외측위원회. 네, 이상으로 6.15 공동선언 14주년 강규지역 기념식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공동선언 실천하자는 내용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오늘 행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외치면 마지막 부분만 공동선언 실천하자로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해와 협력, 통일 번영의 새 시대 6.15 공동선언 실천하자! 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